그래서 그러니까 도 선생님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신 거죠? 네네. 그게 언제? 강촌. 강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몇 년도에? 2000년이었 뭐이죠? 요 근래입니다. 2010년? 예, 2010년. 네. 2010년? 네. 7월달 예, 장마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장마 기간. 예, 장마 기간에. 네네. 어떤 방법으로 뭐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 이렇게 장마 와서 그때 춘천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강촌 들어간 다리 있는 추릉다리. 네, 물에 예. 그때 술 먹고 그랬습니다. 긴 다리 있는 밑에 예. 역 밑에 말입니다. 역. 예. 예. 그냥 이렇게 저기 다리 위에서 내려주신 건 아니시고 그렇게까지는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예. 밑으로 들어가셨고 예. 물로 그럼 다리 아니고 물로 들어가신 거죠? 걸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 한양대 학생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병원으로 입원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하고 연락이 돼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그래서 일단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또 거기에서는 막상 그 자살을 하게 된 동기는 그랬지만은 참으로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그 경찰이 따뜻하게 저를 위로를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또 거기서 내가 굳이 그 사람들인데 위로를 받을 만큼의 내 마음이 편치 못했기 때문에 애써 태연한 척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내가 또 거기에서 도저히 이 한 번 자살의 시도가 두 번 안 한다는 보장을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관심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복지제도에. 과연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국민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과연 자살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느냐. 과연.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 이제 과연 나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것을 내가 처방 조치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국번 없이 129번을 누르면은 지금 선생님같이 처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상황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합당하게 이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129번에 내가 사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살아갈 의욕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내가 자포자기 상태고 이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너무 정서적으로 힘이 들고 여러 가지가 내가 지금 헤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지금 뭔가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나를 볼 때에 정신적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질병을 수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고통에서 헤어나려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수렴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충분히 자살 예방책이라는 게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병원의 입원이라든가 전문가의 치료를 우리가 주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연락을 취해서 합당하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129분의 지금 긴급구조센터에 요번에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 병을 치료하고
이제 그래서 또 혹시 제가 또 혹시 조금 포괄성으로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은 좀 뭐 죄송합니다만은 나와 같은 유사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혼자서만 꼴뚜기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129번을 전화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상담자가 충분히 그 어떤 그 전화하신 그 당사자의 그 의사에 합당한 조치를 분명히 해주고 그 본인이 처한 그 위기에 도움을 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나는 유리하고 그건 또 아주 정부에서 유적절하게 아주 잘 만든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살을 하면 이제 어떤 뭐 육체적인 것은 뭐 끝이지만은 자살이 곧 그 인생의 끝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살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에 대한 고통과 또 뭐 불완전한 정서를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비겁으로 대신하는 초고동적 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저는 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왜 내가 죽느냐. 그래서 어떤 데 지금 이제 자살을 이제 이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자살에 대한 어디까지나 이제 삶과 죽음의 어떤 그 중간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살은 자살이지 자살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보상을 갖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그냥 자살이다. 자살이 뭐 어떤 정도가 합리화될 수는 없는 문제고 자살을 했대 해서 사회에 뭐 공익적으로 유익한 것도 없고 또 이 자살이 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응? 자기 거라 해갖고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인다는 어떤 그것은 권한은 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코 목적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되는데 이 자살이라는 자체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단도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목적이 정당해야 수단이 정당한 건데 자살 자체가 어떻게 목적이 정당할 수가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단도 정당하지 않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자살은 자살이지 자살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뭐 공익적으로 유익하고 이런 어떤 아무런 무의미한 아주 어리석은 결과의 한 단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2007년도부터 자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삶보다는 죽음 쪽에 강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또 완전히 삶의 의욕으로. 네, 근데 네. 그것이 전환하게 된 의식의 변화의 그 계기점은 뭡니까? 저는 그 계기점은 뭐 한마디로 단도직입으로 잘라서 말씀드리면은 전문가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코 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살 동기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그 동기를 제공하는 배경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수반될 때에 자살 동기가 발생되므로 그 다음 3차원에 가서는 자살로 이어진다는 거. 여기에 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초당적으로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자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가 자아력이 떨어질 때는 주변의 도움이라든가 또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 조정을 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위기관리 능력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 위기관리 능력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갖고 다시 삶에 대해서 도전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꼭 자살을 해야 될 것이냐. 과연 내 생명을 내가 끊는다는 것이 정당하냐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과연 모든 것은 그냥 이것으로서 인생의 종말을 내서 서로 그냥 종립을 찍는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의사도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내가 과연 이야기하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콜센터 129번을 눌러서 여기에 자문을 얻어서 전문가하고 치료를 하고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과의 생활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지난날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짓이었다는 거.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고, 둘을 알면 세 개를 모르고, 아주 정말 좀 그것이 질병이라 그랬습니다. 정신적 질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그 과거사에 있었던 행동과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도 아주 좀 적절치 못했고, 그래서 지금 옛날의 과거사 같은 일은 나에게 좋은 앞으로의 삶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만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살할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카메라로 좀 해주시다면. 상당히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밀릴 때는 누구나 다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자살을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은 또 자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죽을 용기가 있거든 한번 살아보십시오.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도 정당합리화될 수 없고, 그것은 나 자신을 내 생명을 내가 죽인과 동시에 곧 조상에 대한 부모를 죽이는 아주 윤리도덕에 아주 상극되는 행위입니다. 한번 심사숙고하게 꼴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이제 충주도 갔습니다만, 도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실 계획이신지 좀. 이번 전례를 계기로 해서 모든 사심을 버리고, 그리고 너무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더 마음의 어떤 것을 더 넓게 생각하고, 그저 내 삶이 평범하게 건강 속에 지속되는 쪽으로 삶의 가닥을 잡고, 그리고 반드시 나와 같이 유사한 위치에 처하신 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어떤 물질적을 떠나서 마음의 응원과 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천안에 오셔가지고 일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천안에 와서 일한 지는 지금 이제 딱 5일 됐습니다. 지금 5일 돼서 막상 여기 불모지에 와서 막상 일을 하려고 내가 의욕은 갖고 있었지만 막상 일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내 나름대로 여러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참 내가 해야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제가 일을 구하게 된지, 안 그러면은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그런 참 고사수고의 하늘의 보살핌으로 내가 일을 구했는지는, 일단 일을 구했다는 자신으로서 나는 조금 옛날보다는 많은 변화가 지금 왔습니다. 요즘 그럼 천안에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루 일과는 지금 이제 6시 이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해갖고, 그 다음 7시 반에 현장 도착해갖고 5시 반까지 작업을 하는 걸로 이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지요? 생활의 만족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주고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그 과거사를 잊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의욕의 그 하나의 삶의 의욕의 그 촉진제가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떤 그 수입을 떠나서 일단 사람의 그 정서적 건강을 함양시킨다는데 상당한 그 제가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좀 윗사람을 또 그런 마음이 나고 하는데 그런 거를 또 보고 느끼시면서 보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마디로 단도직입으로 참으로 진짜 슬픈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그 극한 그 상황에 도래돼서 그 당사자들이 그런 그 하나의 그 비애적인 길을 선택했는지는 물론 제3자 입장에서 그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살아가는 과정의 한 단면이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명료하게 그 문제를 치부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그 우리의 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아주 슬픈 일이고 정말 그 사람의 그 행복의 어떤 그 비애를 맛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참으로 진짜 안타깝고 어떤 말로 형연하기 힘든 그런 하나의 그 인생의 그 비참성을 낳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데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그 사람의 그 우리 그 삶의 어떤 지표를 좌우한다 하지만은 필사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자기의 어떤 그 목표만큼 좀 미워받으래도 어디까지나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존중을 하지 못하더라도 또 학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 목숨이면서도 이것은 또 사회적인 하나의 의무적인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넓게 가져서 그것을 인내심으로 정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한 그런 때라고 나는 또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을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달인가요? 그 강촌에서 네. 이렇게 생을 마감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자신을 견주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셔요? 그때 당시에 강촌에서 그런 그 하나의 그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 생각이 너무나 짧았고 현실의 고충에 대한 그 범위를 제가 마음적으로 조금 넓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어디까지나 내 머리에 어떤 그 지혜로서 그것을 타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강박관념에 쫓기고 또 강박관념에 쫓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하나의 어떤 그 너무나 심적인 거 압박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결과로 그냥 가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짧게 가졌는지 그것도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 시련의 고통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도래되더라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다시는 재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그리고 막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꿈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실에서는 물론 일단은 제가 경제적 부를 찾고 못 찾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정신을 먼저 제가 함양시키고 그리고 사회의 한 1인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어떤 그 분포를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평범하게 그냥 한 시민으로서 그냥 살고 싶다는 거. 그래야만이 또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